자, 수능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x에 대해서 1, 2, 3, 4, x에서 x의 함수 f랑 g가 있는데 g는 결정되어 있고요. f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f라는 녀석을 한번 세팅을 좀 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 2, 3, 4, 1, 3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f란 친구인데 알고 있는 게 f에 대한 관점에서 뭐라고 f3, 1 요거 하나 딱 알고 있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1대1 대응인 함수, hx는 1대1 대응이요. 대응이요? 대응이어야 돼. 근데 이 두 개 함수값 중에서 큰 거를 채택해 달라는 소리네요. gx가 더 크면 gx를. 1대1 대응이고 둘 중에 크기를 비교해서 함수값 크기를 비교해서 큰 거를 hx는 가져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hx를 한번 또 써보고 고민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일단은 이제 좀 크게 써서 자꾸 지워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f3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f에 3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 g에 3 이렇게 좀 크게 써서 누가 큰지를 알아볼 건데 f3은 1이에요. g3은요? g3은 3이고요. 얘가 더 크죠? 그럼 큰 걸 쓴다는 소리입니다. h3은 둘 중에 g3 걸 쓴다는 소리예요. h3은 3이라는 얘기죠. 이게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3을 쐈으니 G 같은 경우에는 1도 3을 쏘거든요. 1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고 다시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럼 G1은 3이고요. F1은 뭔지 몰라요. 둘 중에 큰 걸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크면 또 H1은 3이 돼버려서 얘가 얘를 써야 돼서 모순 1대1 대응이어야 돼. 얘가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면 최강 카드인 4를 써야 됩니다. F1이 4를 쏘는 순간 너가 더 크니까 H1도 4를 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볼까요? 이건 좀 지워 다시 쓸게요. 지금 2랑 4 남았거든요. 2만 먼저 볼까요? 2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 F2와 여기 G를 볼 거예요. 우리가 G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2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잘 봐. 이 친구가 만약에 2보다 큰 녀석 3이나 4라고 생각하면 H2는 얘를 따라갈 거니까 얘가 얘랑 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지? 이 친구는 너나 너야. 그럼 얘가 1이나 2면 얘가 그지? 2가 큰 거니까 H2는 2를 쏠 수밖에 없겠네. 끝났죠? 왜? H2가 2를 쏘는 순간 얘는 1 아니면 2입니다. 뭔지는 몰라요. 얘는 얘를 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4도 확인해 보면 F4와 그 다음에 G4로 보면 F4, G4가 얼마예요? G4는 1이에요. 근데 H4도 1이면 얘도 1이라는 소리입니다. 둘이 같아서 1을 쌌다는 얘기예요. 자, 뭐로 왔어? H4는 1이고요. H2는 이 함수값 2니까 둘이 더해서 3이라는 결과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x는 1, 3, 5, 7, 9. x에서 x로 가는 건가요? x로 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좀 그려보고 생각하면 되겠죠. x가 1, 3, 5, 7, 9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 5, 7, 9를 가는데 자, 지금 뭐라고 주어지냐면 이미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f1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확인. 1의 함수값은 2 이하야? 너는 2 이하야. 그럼 2 이하면 너밖에 쏠 수 없겠네. 됐죠? 두 번째, 2를 집어넣어요. 그럼 F2는 2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6 이하야. 그러면 너네들 중에 쏠 수 있는데 나 조건, 이 녀석의 대요명제를 때리면 A, B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그죠? 1대1 함수란 얘기입니다. 즉 같은 걸 쓰면 안 돼. 그럼 너가 쏠 수 있는 건 너 아니면 너 중에 쏠 수 있겠네. 6 이하니까. 근데 다 조건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그럼 F3은 너 아니면 너니까 첫 번째 F3이 3인 경우 얘가 안 날 것 같은데요. F3이 3인 경우와 두 번째 F3이 5인 경우로 나눠 해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라면 F3이 3이야? 얘가 3이죠? 그럼 F3이 3이어야 되는데 7이 표현되겠죠. 얘는 거짓. 안 되네. F3은 5였네. F3은 5야. F5는 7이야. F5는 7이야. F3은 뭐야? F3은 5야.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그 다음 5.
5 집어넣으면 12야. 오케이. 못은 없어. 7은 14 이하, 9는 18 이하. 그럼 너네 둘은 이 둘 중에 쏘면 되겠네. 문제 뭐 물어봤어? F7과 F9의 합. 너와 너가 쏠 수 있는 아이들은 얘네 둘밖에 없겠죠. 3이랑 9. 그래서 정답은 12가 될 수밖에 없고, 얘네 둘은 정확히 결정은 안 돼. 너가 너를 쏘면 넌 너를 쏘고, 너가 9를 쏘면 너는 3을 쏴야 돼. 그지? 두 쌍이 나오겠죠. 어쨌든 합은 11로 일정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1등급인데요. 의미 아닌 정수죠. 의미 아닌 정수는 자연수랑 그 다음에 0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는 0을 포함하는 자연수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F가 의미 아닌 정수 N과 그 다음에 K도 0과 9 사이에 들어있네요. 그죠? 정수의 다음 조건 만족. F형은 0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부 다 함수인데 얘가 K가 빠져있다는 소리죠. 이해가 안 가? 몇 개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F에 23이란 친구를 세팅하기를, 여기가 10 곱하기 n이니까 n은 지금 한 자릿수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 20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표현되기를 fn이 빠집니다. 10 냅두고 얘만 빠지는 거예요. 그 더하기 k. 너만 빠져서 f2 더하기 k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럼 f2는 얼만데? f2는 만약에 얘가 한 자릿수라면 표현하기를 10 곱하기 0 플러스 2니까 0, F0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가 0이니까 0으로 주어져 있어요. 가족권에서 얘가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2니까 2 더하기 3. 결국 뭘 물어봐? 이 수의 각 자릿수의 합을 저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세 자리도 어떻게 표현돼요? 세 자리도 동일하죠. 123이라고 쳐봐. 그러면 10 곱하기 뭐식이니까 10 곱하기 여기가 120이면 12를 주고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F에 12 이렇게 빠진다는 소리죠. 아까 두 자리는 2, 3일 때 2 더하기 3이었으니까 12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기억에 있네요. 그죠? 기억이 1, 3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죠? 아, 저렇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중 건 보겠습니다. 자, 얘부터 정리되죠. 합성함수니까. 얘는 뭘 의미해요? 10의 거듭제곱이네? 그럼 10의 거듭제곱이면, 예를 들어 n은 2라고 해볼까요? n이 2면 f 100이죠. 맞아? 3이면 f의 1000이죠. 이거 각 자릿수의 합은 다 더해도 1 아닙니까? 이 안에가 1이에요. 얘도 1이고요. 그럼 다시 써볼까요? f1은 얘도 1이니까 1이니 1의 한 자릿수는 그지 1이니까 오케이. 니은 모드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D급번 보겠습니다. fn이 9의 배수이면 n은 9의 배수이다 물어봤는데, 이거는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 세 수가 세 자릿수가 9의 배수라는 소리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는 소리죠. 근데 100a는 9 곱하기 11a, 그럼 이거 99a니까 a가 될 거고, 그 다음 10b는 b, 이렇게 하면 9b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b를 더하면 되고, c는 c를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얘가 9 곱하기 뭐식이니까 얘가 9의 배수입니다. 얘는 9의 배수이니 얘가 9의 배수이기만 하면 너도 9의 배수, 너도 9의 배수니까 요 수는 9로 나눠 떨어지는 9의 배수라는 소리죠. 결국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9의 배수 되려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n이 9의 배수래요. 그럼 n은 9의 배수이다. 아, 당연하죠. fn이 9의 배수야. fn은 뭔데? 이 녀석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다 더한 거가 9의 배수면 그 값은 9의 배수라는 얘기죠. 이 녀석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다 더한 게 9의 배수이면 전체는 9의 배수이더라. 그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D급번도 그렇게 9의 배수에 대한 판정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올 참이었네요. 다 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n에 대해서 n에서 n을 봤네요. 그죠?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의 자연수 쏘는 그런 이제 대응 관계에 fx 정의하기를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숫자가 더 크면 그 녀석의 약수의 개수 더 많냐?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y를 소수를 주면 되겠죠. 소수 10을 주고 얘가 10 준다고 쳐봐요. 그럼 f10은
10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1, 2, 50, 4개고, 그지? f의 11은 약수의 개수 몇 개니? 2개밖에 없겠죠. 얘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거짓, 반대가 존재하는 거니까, 반대된 얘가.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x가 소수이면 얘냐 물어봤는데, 보시면, x가 소수란 소리는, fx는 뭐로 결정되니? 2로 결정되는 소리죠. 왜? 너가 소수이니,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1과 자기 자신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fx가 2라는 걸 알겠으니까, 그대로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fx가 2라고 알고 있고 얘 대신에 2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너도 2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엥? 뭐야? 2의 약수의 개수가 2개니? 응, 맞잖아. 1, 2. 니은번 참이네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x가 홀수이고 홀수의 약수의 개수가 k개라면 거기에 2배 곱한 거는 약수의 개수의 2배냐? 좀 어렵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 그죠? 학생이라면, x의 홀수를 몇 개 집어넣겠어요. 홀수 뭐 있어요? x가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도 있고요. 7도 있고, 요 정도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3 집어넣어. 3의 약수는 소수니까 2개. 여기다 2를 곱해. 6의 약수는 1, 2, 3, 6, 4개. 맞네. 5 집어넣어. 소수 2개, 약수. 그러면 5 집어넣어. 그럼 10이니까 4개. 맞네. 그러면 이런 소수들 말고 홀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3의 제곱, 제곱수, 합성수이지만 소수는 아닌 애들, 홀수인 애들, 9의 약수의 개수는 3개입니다. 2 곱하면 18 약수의 개수는 6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보면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엄밀히 보면, x가 홀수니까 홀수를 세팅할 거예요. 그럼 어떤 홀수는 이제 보다시피 그지 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알파, 베타의 m제곱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소수이고요. 소인수분 했을 때 그리고 mn은 0을 포함한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곱해져 있어요.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홀수끼리 곱하면 이런 애들은 홀수가 나와요. 그죠? 9 곱하기 25니까 끝자리 그죠? 홀수예요. 홀수끼리 계속 곱해서 홀수입니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가 k개니까 약수는 지수분에 하나 더한 거니까 약수의 개수 k는 하나 더해 m 플러스 1, m 플러스 1 이렇게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x의 약수의 개수니까 여기 1을 곱해, 여기 1을 곱해, 얘네들이 소수니까 그지? 이 소수 중에 2는 오면 안 돼요. 2가 오는 순간 곱하는 순간 짝수가 됩니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소수인데 2를 제외한 소수예요. 소수 중에서 2가 유일한 짝수니까. 그럼 거기다 얼마를 곱해? 2x는 여기다 2를 곱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하나 더해 m 플러스 1. 지수의 하나를 더해 m 플러스 1. 지수의 하나를 더해 2. 얘가 2k라는 친구의 약수의 개수예요.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k이다. 2x. 맞죠? 여기에 정확히 2를 곱한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x의 약수의 개수가 k개면 2를 곱한 것도 그지? 여기 2가 딱 곱해지면서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기 때문에 기존 약수의 개수에 2가 곱해져서 정확히 2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엄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개 넣어서 보는 것도 그러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지? 2가 곱해지는 순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2에서 조금 안 보이려나? 요렇게 돼 있어. 그죠? 요렇게 이렇게 세팅해 찍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뭐 전형적인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 F1, F2의 1, F3의 1 10개 더해주세요. 하나씩 넣어서 규칙 보면 되겠죠? F1 X일 때 Y값, 1일 때 Y값 마이너스 1. F2일, F2일은 첫 번째 넣은 Y값을 다시 집어넣어. X에 마이너스일 때 Y값, 마이너스일 때 Y값 0. 그러면 F3일은 0을 다시 집어넣어. 0일 때 Y값 2. 그 다음 녀석은 2를 다시 집어넣어. 2를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에이? 너 마이너스 1이잖아. F에 4, 너는 마이너스 1. 그러면 F5
너는 마이너스를 다시 집어넣어. 0.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요거 다시 넣는 게 너니까. 너기가. 그지? 아, 몇 개씩? 3개씩 정확하게 주기성을 띠는구나. 3개 더한 게 얼마예요? 1이죠. 근데 10번 더하면 이렇게 생긴 1이 세 묶음이 있고 하나 남으니까 얘가 남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합성함수 문제죠. 그죠? gx, fx가 좀 그저같이 생겨 먹었고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gx가 얼마일 때? 6일 때 우린 gx 6을 집어넣어서 다시 써볼 거예요. 그럼 6은 f에 그 다음에 f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x 값을 하나씩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쟤는 지금 두 개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얘를 가려요. 그죠? 얘를 가려서 얘가 이 내 손바닥이 x인데 x에 뭘 집어넣어서 6이 되는 값을 고민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y가 6인 x의 값. y가 6인 x의 값. y가 6인 x의 값. 얼마니? 너 3, 너 7, 너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 안에 친구가 누구라고? 3이거나 또는 7이거나 또는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 읽고 있으면 f에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얼마이거나 3이거나 7이거나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지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또 마찬가지로 y는 fx와 y는 3에 대한 교점을 볼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쨌든 이 그래프 fx를 x축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이 그래프를 왼쪽 두 칸 옮겨도 높낮이는 변하지 않음. 그래서 이 그래프와 y는 3 이걸 그냥 또 x로 생각해서 3이 되는 x의 값 고민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낫겠다. 그지? 3이 되는 x의 값 그 y가 3이야. y가 3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음. 그때 x의 값 너 그리고 너 이렇게 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이 안에 친구가 얼마가 된다고? x 플러스 2가 얼마? 2, 4, 6, 10이 된다면 x의 값만 물어봤죠. 그죠? 아, 개수를 물어봤죠. 이 녀석에 의해서 2 넘겨주면 0, 2, 4, 8이라는 4개 나옵니다. 이 개수만큼 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너가 7이야. 이 그래프 fx가 7 여기 있죠. 그럼 그때 x값 얼마니? 8. 너가 8일 때도 고민해 볼 거고 이 그래프 y는 9 7 여기 있는데 9는 여기 있겠죠. 만나지 않은 그는 없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확히 5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거 잘라버렸어요. 그림 좀 키우려고. 자, 7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으로 가고요. y의 범위는 p로 가려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 그래프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하나씩만 쏘면 됨. 자, 그래서 f형이 0이니까 일단 0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면 6이 플러스 6. 얘가 0보다 크다는 소리니 넘겨서 그치, 6으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런 조건을 챙겨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문제에서 이 그래프는 어쨌든 1차함수 직선입니다.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가정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했을 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6에서 6까지니까 이렇게 잘라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쭉 증가하는 거니까 y도 p에서 6까지 가잖아요. 써볼까요?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고 p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1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지? 너가 최대값이니까 y값이 너가 6이어야 되고 너는 y값이 p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너를 쏘고 막 쏘고 그렇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구나.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9만 p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그럼 y는 p는 마이너스 6 집어넣었으니까 6이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6 맞죠? 그 다음에 6,6을 지나니까 6을 집어넣으면 6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예요? 12a 플러스 6이 되겠죠. a가 0이 나오네. a가 0이면 이 그래프는 얘가 0이니까 이런 상수함수 6이라는 상수함수로 표현됩니다. 상수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건 안 됨. a는 양수 안 됨. 두 번째 a는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a는 자동방 음수겠죠. 그럼 그림 내려올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잘라.
그때의 최대값. 네가 위에 있잖아. 얘 아래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최대값 얼마니? 너가 6이고 최소값 너가 P를 쏘면 되겠네. 자, 다시 확인. 마이너스 6을 지나. 마이너스 6, 6은 6. 오케이, 성립. 그 다음 6,P를 지나. P는 6을 집어넣으면 12A 플러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얘가 맞다고요. 자, 근데 문제 뭐 물어봤어? P의 최소값 물어봤으니 우린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같은 거니까 이 녀석의 범위를 잡아서 나중에 P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12 곱해 12A 마이너스 12 거기다 6을 더해 이렇게 되겠죠. 너가 P라고요. 그럼 P는 뭐보다 커? 마이너스 6보다 크겠네. 그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겠죠. 정수의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정역 1, 2, 3, 4 1일 때 A, 2가 B를 3일 C를 4가 D를 쏘면 이렇게 1, 2, 3, 4의 함수값들을 거기 정해놨네. G도 정해놨고 H 뭐야? G랑 H랑 다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G란 친구를 1, 2, 3, 4 X 여기 1, 2, 3, 4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1, 2, 3, 4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1의 함수값부터 차례대로 2, 3, 4, 1 너는 2를 쏘고 너는 3을 쏘고 너는 4를 쏘고 너는 1을 쏴야 돼. 이게 G란 함수. 자, 그 다음 H도 정해져 있네요. 그럼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음. 1, 2, 3, 4 여기도 1, 2, 3, 4 자, 그래서 누굴 쏜다고? 3, 4, 1, 2 F1, F2, F3, F4의 함수값 3, 4, 1, 2 3 4 1 2 이렇게 해서 뭐 정식줄만 안 놓으면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주긴 주는데 자리 밖에 들어감. 그래서 G의 인버스에 F의 H죠? H의 인버스. 그럼 당연히 너부터 넣으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1, 2, 3, 4 넣으면 됩니다. 1은 거꾸로 가. 3이죠. 그럼 3에서 G를 타 거꾸로 가. 3에서 거꾸로 가. 2가 되겠지. 그래서 1일 때 2를 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2는 어디로 가? H 거꾸로 가. 2에서 4로 가. 그럼 4는 어디로 가? 3을 가겠죠. 2, 3. 있어요? 그만. 그지?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fx가 이제 x 0 이상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 왜 반쪽짜리야? 이거 역함수 이제 표현해 주려고요. 1대1 표현해야 되니까 반만 잘라놨네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만 그려달라는 소리죠. 이게 f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그럼 누가 등장해? 당연히 y는 x라는 친구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려볼 거고, 역함수는 어디에 있으냐면 맨날 짧아이 이게 여기가 0,-6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진을 때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사실 공부 안 했죠? 죄송합니다. 했잖아, 그지? 방학 특강 때 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교점, fx의 역함수 교점, 요 a점을 그지? 좌표를 물어봤는데, 이 점 뭐 간단히 구할 수 있겠죠. 왜? fx와 y는 x의 규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해서 갖다가 놓고 넘기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는데 플러스 3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오른쪽만 따는 거니까 그럼 3이면 x값 y값도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위에 마이너스 5,1을 칠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5,1은 여기쯤에 있겠죠. 대충 여기다 잡으면 이게 마이너스 5,1 이 점의 좌표가 B래요. B인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이런 직선을 물어봤죠. 그럼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이니까 얘네들이 수직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정확히 수직관계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은 서로 y는 x의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마이너스 5,1이니까 요 점은 1,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되겠죠. 왜? y는 x에 대칭이 될 거 아니야? 얘는 x랑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수직이니까. 그렇구나. 그럼 결국 A점, B점, C점으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에 뭘 물어봤어요? 넓이 물어봤죠. 그런데 기억나시겠죠? 그죠? 삼각형 넓이 한 번만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음.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또 하나는 원점. 자,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에 절대값에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x1과 y2가 x2와 y1이 크로스를 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 이제 한 점을 땡기면 되니까 원점 땡기면 되죠. 얘를 원점으로 보낼게요. 저 공식은 원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공식. 3, 3 빼면 원점으로 가겠네. 그럼 3개, 3개 빼면 한 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8. 3개 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개, 3개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일 거고, 너는 원점일 거고. 자, 2분의 1에 절대값에 너랑 곱하면 64, 너랑 곱하면 4. 이거 빼시면 됩니다. 60? 그런 식으로 해서 3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 5번이었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0에서 6까지 주어져 있고요. 공역도 0에서 6까지네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고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일단 F가 있죠. 올라가는 그래프고 GX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수 AB에 대해서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최대값부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최대값. 그럼 최대값이니까 A도 크고 B도 크면 좋겠네요. 그래서 A를 6부터 한번 때려놓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A가 6이에요. 그러면 너는 뭘 의미하는 거야? X에 뭘 넣었을 때 Y가 6이 되는 애. 6에서 꼭 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Y가 6일 때 X의 값. 이해 가세요? fx에 Y가 6일 때 X의 값. fx. 증가하는 그래프에 X, Y가 6일 때의 X의 값. 6이죠. 얘가 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G6이잖아. 얘는 G6? G6. 0이네. 얘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이게 0이니까 G 인버스 B가 0이니까 얘는 또 어떻게 이해한다고?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보시면 됩니다. B에서 0으로 간다는 건 X가 0일 때의 Y 값. 그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가 0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B에서 0으로 간다는 소리잖아. X가 0일 때 Y 값이 B란 얘기입니다. X가 0일 때 Y 값, GX 0일 때 Y 값 6이네요. 그게 B란 얘기죠. 그럼 얘가 최강 카드네요. 최강. 따봉이네. 그지? A도 6, B도 6. 가장 가질 수 있는 최대값 12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최소값을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A, B를 최소해야 되니까 1부터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역추적을 해봅니다. A가 1이야. 얘는 또 뭐라고? 1에서 거꾸로 하는 거니 X가 얼마일 때 Y 값이 1이냐? Y가 1일 때 X 값. Y가 1일 때 X 값, fx. Y가 1일 때의 X 값 2가 되겠죠. 너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대. 너가 2야? G2잖아. X가 2일 때의 G의 Y 값. X가 2일 때의 G의 Y 값 5가 되겠죠. 너가 오란 얘기예요. 너는 또 뭔데? B에서 5로 간다고요? X에 5를 넣었을 때 Y값. G함수에. G함수 어디 있어? 여기 있죠? X에 5를 넣었을 때 Y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돼서 분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제 A랑 B랑은 자연수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A가 1인 케이스는 만족시켜주지 않은. 그럼 A가 2일 때를 보셔야 되겠죠? A가 1을 갑니다. A가 2야. 너가 2야? 너는 좀 빨리 갈게요. 2에서 거꾸로 가니까 뭘 넣었을 때 Y값이 2. Y값이 2인 fx, Y값 2인 X의 값. 너란 얘기죠? 너가 얼마니? 2.5죠? 왜 2.5야? 여기에서 1로 가는데 X 한 칸 갈 때 Y는 두 칸 갔으니 Y가 한 칸 갈 때 X는 반 칸 가니까 2.5란 얘기죠. 2.5. 2.5일 때의 G한 녀석의 Y값. 그럼 2.5를 딱 집어넣으면 얼마니? 정확히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4였네. 너가 4였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B에서 4로 간다는 건 GX에 4를 넣었을 때 Y값. 4를 넣었을 때 Y값. 얼마니? 1이 되겠네요. 해당. 얘겠죠? 아니, 그지? 얘겠죠? 실수값이, 그지? 더해서 3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최대값 했어. 여기. 더해서 정답은 15가 됩니다. 역시 얘도 그림 키우느라, 그지? 생략했어요, 밑에. 요 객관식 문항이에요. 자, 실험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x 빼기 1의 그래프를 절대값 때린 다음에 한 칸 내렸을 때 판단. f1x 전형적인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 nx의 그래프와 x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 n의 값에 따라서 n이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fx의 그래프는 달라질 거고, 그때 x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달라질 거니 일반적으로 표현해봐. 잘 모르겠어, 그지? 우리는 어떻게 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집어넣어 봐서 구체화를 시켜서 일반적인 그런 경우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n이 1일 때, n이 1이면 자, 이 그래프 fx죠. fx의 그래프와 y는 이 그래프랑 x2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식은 그냥 그릴 거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먹었어.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v자 형태를 x 한 칸 평이동 여기로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데 이 그래프의 y축 마이너스 한 칸, 1, 마이너스 1, 이 1로 갈 거고, 이 기울기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직선이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음. 왜 이해해요? 여기 한 칸이잖아. 여기 한 칸이겠지. 여긴 0일 거고. 그러면 이 면적이 될 거고, 이 면적은 2 곱하기 1 나누기 1. 그래서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S1이라고 놓고 이렇게 1로 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 n이 2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n이 2일 때의 그림을 그릴 건데, n이 2일 때의 그림은 봐봐. 여기 이제 f2x니까 여기 2x면 이 x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가 fx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fx를 한 칸 내려. 전체 절대값이야. x축 밑에 있는 위를 꺾어 올려. 그 다음 한 칸 내려. 다시 fx가 그림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한 칸 내려. 한 칸 내릴 거고, 전 절대값이야. x축 밑에 있는 꺾어 올릴 거고, 올린 다음에 최형줄 한 칸 내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고. 그림 그려보자고.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예.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 그래프가 이래 생겨 먹었는데 한 칸 내림. 그럼 여기까지 그래프가 한 칸 내려오면 1,-1로 가겠네, 얘가. 1,-1로 가겠네. 이렇게 여기 있다고요. 응?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죠? 응.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다 그림이 이게 한 칸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 칸이니까 여기도 두 칸이 돼서 얘가 1이니까 얘가 3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옆에 대칭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게 돼. 이게 한 칸 내린 그래프예요. 한 칸 내렸으니 이제는 절대값을 때릴 거야. 절대값을 x축 밑에를 꺾어 올릴 거야. 요 부분 꺾어 올릴 거야.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1,2가 있을 거고, 그림이 요렇게 올라가겠죠. 이 하늘색 그래프가 꺾어 올린 그래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 내려. 이게 하나 내려오면, 그지? 이게 지금 y값이 0인데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이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소리는 x축 한 칸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어렵나요?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이해 간다고? 안 간다고? 얘가 y값이 2였잖아. 하나 내리면 뭘로 와? 1로 오겠지. 그럼 이 하늘색 그래프가 한 칸 내려간다는 소리는 x축을 한 칸 올린다는 얘기가 같다고. x축을 그대로 두고 이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두고 x축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 즉, 이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x축이 그리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그림이 여기와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여기가 1, 여기 3이니까 여기 2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는 0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 2, 밑변 높이가 1, 이 1 곱해서 반띵 1짜리인 이 넓이가 몇 개? 3개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S2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이게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럼 다음 게 5였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강의하지 말라고. 다시 세 번째 걸 그려볼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 칸 내리고, 그지? 꺾어 올려주고 다시 또 할 거라고. 아니? 다 했어 내가. 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지웠네. 0에서 1 0, 1 어딨어? 이렇게 이런 그림이었죠. 이게 F2X예요. F2X의 그래프를 또 한 칸 내리고 꺾어 올려. 한 칸 내렸다는 건 얘가 1이 일로 오겠죠. 얘가 내려오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로 가겠죠.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그림이 이 포인트만 꺾인 점만 포인트를 잡아주면 요 점도 한 칸 내려와 일로 올 거고, 요 점도 내려와 일로 오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이래 그려지겠지. 이게 한 칸 내린 그래프라고. 그 한 칸 내린 그래프를 X축 밑으로 꺾어 올려주면 하늘색 이렇게, 이게 2니까 플러스 2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렇게, 여기 요 부분만 꺾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하늘색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 다 지워지는 거고, 이렇게 하늘색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의 그림이고, 얘를 한 칸 내릴 거야 라는 개념은 X축을 한 칸 올려도 됨. X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 하늘색 그래프와, 그지? 보라색 X축으로 만나는 그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해서 S3가, 아까 저 넓이, 삼각형 넓이는 이런 걸 다 확인했어요. 이런 식으로 홀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SN일 때, n번째일 때 넓이는 2에다가 하나를 빼면 되겠죠. 왜? 2n이 짝수의 표현 방법. 1을 넣었을 때 얘가 1이 되려면 하나 빼면 되거든요. 2 집어넣으면 3이고요. n에 3 집어넣으면 5. 이렇게 표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게 2n-1이니까 a가 2, b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곱하면 5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조금 어렵죠? 연필로, 그지? 하나씩 그려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패드로 그리지 마시고 연필로 그리고 또 밑에 그리고 또 밑에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려보셔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담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12번 별표 하나 주세요. 이 표현 방법, 가 표현 방법은 그죠? 많이 했죠? 선대칭 도형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의 a 플러스 x와 f의 a 빼기 x,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fx라는 그래프는, fx는 어디에 대칭이야? x는 a의 대칭인 형태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성이 된다는 건, 간단히 예를 들어 선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는 이차함수가 있겠죠. 얘를 a로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x를 때 함수가 요만큼의 크기를 x라고 잡으면 너의 함수값은 a 플러스 x가 된다는 소리고, 또 동일하게 왼쪽으로 왔을 때 이만큼 크기를 x로 잡으면 너의 함수값은 x값은 a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x에 대해서 같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가 원래 x는 a의 대칭인 모양을 띠니 똑같지만 a를 기준으로 좌우로 온다면 함수값은 그림 뭐 이래, 함수값은 죄송합니다.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원래 x는 a의 대칭인 형태를 띠니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같고요, 많이 떨어져 있어도 같아요. 얘가 원래 그렇게 생긴 애니까. 그게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선대칭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너네들이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더하면 이 a죠. 반띵이 a가 되겠죠. 더해서 그 반인 녀석의 선대칭 도형. 그럼 얘도 둘이 더해서 반. 둘이 더하면 8이니까 x는 4의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확인해? x 대신에 얼마를? 1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얘는 4 플러스 x고 얘는 4 빼기 x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x는 4의 대칭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첫 번째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왜? 최고차이 개수가, 그지? 어쨌든 선대치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4인 건 확실하고, 그지? 4인 건 확실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씩 볼 거예요. 이참수라고도 가정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참수 말고도 선행지음 도형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쨌든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게 2차니까 2차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해 볼 거고, 나중 건 볼 건데, 얘는 이것도 메모하세요. 뭐에 대한 판단이냐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인 이 둘에 대한 크기 판단입니다. 아니, 크기 판단이 아니라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에 대한 판단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좀 판단해 볼 건데, 이제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아.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래로 블록을 해볼게. 아래로 블록. 요거 좀 지워놓고 다시 볼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 자, 볼게요. 여기가 x1이에요. 얘가 x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래로 블록인 케이스에서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너네들의 중점이 존재하겠죠. 중점, 이렇게 중점 연결하면, 그지? 얘가 x1 더하기 x2의 얘의 반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중점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잘랐을 때 너랑 같은 크기를 갖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뭘 의미하냐면 중점일 때의 y좌표. 에? 그럼 아래로 블록일 때 중점일 때 y좌표는 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 의미하는 거야? x1과 x2의 각각 y좌표의 반띵. 그럼 x1과 xy좌표의 반띵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여기 x1 여기 있죠? 너의 y좌표는 여기입니다. 그죠? 같은 y좌표죠? 얘는 누구야? 얘는 너의 y좌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왜 반띵이야? 이거 딱 수직이니까 얘네들도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이 y값들의 중심이 너의 y값이 되겠죠. 너네들이 더해서 반. 너의 y값과 너의 y값의 반이 너입니다. 왜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1대2가 될 테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랐을 때 너네들이 합통이 될 테니까, 그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돼요. 어쨌든 너네들의 반이 너란 소리입니다. 즉 너이구요. 너가 너란 얘기예요. 누가 위에 있어요? 얘가 위에 있죠. 이건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블록이면 가능하다는 소리죠. 다시 위로 블록. 그래서 x1 여기 있고 x2 여기다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너의 반, 너가 2분의 x1, x2. 그러면 너일 때 y좌표 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너는 y값들의 반띵이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니까 여기는 알겠죠, 그죠? 또 같을 거 아니니. 갖고 또 연결하면 여기 1대2니까 너의 y값들의 반이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저 왼쪽이 더 크겠죠. 결국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위로 블록인 그래프, 대축이 4를 가지면서 이런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얘는 안 되는 거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두 개 가능한 조건은 그런 거였네. 4의 대칭이면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였다. 이거 좀 지워놓고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있네, 그지? 이건 지울게요. 요건 메모하세요. 요것도 메모하시고 요것도 메모하시고 멈춰놓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봤으니 일단은 대칭축이 4면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 여기다 그려보지 뭐. 이렇게 해놓고 너가 4래요. 그런데 1과 7의 함수값이 같아요. 1은 4로부터 3칸 떨어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 7이 있겠죠. 왜? 7도 4로 3칸 떨어짐. 동일하게 떨어져 있으니 이 값과 이 값은 같을 수밖에 없음. 기억 참. 니은번. F4의 함수값이 F5의 함수값보다 4의 함수값이 그게 항상 크냐 물어봤는데, 그렇죠. 위로 블록이니까. 이게 계속 위로 블록이니까 4가 대장입니다. 4가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도 참. 자, 디귿번은 두 개씩 더해 달래요. 두 개씩 더하는데 둘이 더해서 12, 12. 더해 11로 갔네요. 저 상태로 보지 마시고 얘들아. F4가 대장인 걸 알고 있으니 요거 여기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F4 그 다음에 F5 요렇게 이 크기를 보고 싶은 거고,
여기도 넘어가면 F7, F8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 무조건 참입니다. 왜 그래요? 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잖아요. 대축이 4고.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x가 4일 때와 5일 때 함수값 차이, 높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4일 때와 5, 6, 6, 7, 8 이렇게 되고 쳐봐. 얘가 5란 말이에요. 그럼 F4, F5는 너와 너의 이 높이의 차이, 여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요만큼. 너의 y값, 너의 y값, 요만큼. 이 여고요. F7은요. 6, 7, 4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너와 너의 y값 차이. 이만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의 y값, y값. 그럼 당연히 4를 기준으로 쭉 내려갈 테니, 그지? 근처에 있는 거 값의 y값 차이보다는 가면 갈수록 이 y값이 점점 커지겠죠.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님 디귿 모두 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공부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